더 이상 시즌 170이닝에 욕심은 없다. 꺾일 줄 모르던 이닝 똥꼬지. 24시즌 우승뽕도 채 다 안 빠졌던 지난 12월 미디어를 통해 기아 대투수 양현종은 이제 더 이상 이닝 욕심 안 부리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래, 많이 던졌어. 원 없이 던졌어. 10년 연속 170이닝이면 다음 생에 던질 것도 어느 정도 던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팀은 최정상에 올랐고 양현종 본인에게도 나쁘지 않은 한 해였지만 24시즌 여러 세부 지표에 적색등이 딸랑딸랑 켜진 것이 사실입니다. 커리어 황혼을 향해 가는 리빙 레전드 투수에게 25시즌 필요한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23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기아 팬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양현종은 양현종이다. 놀고 싶다도 그때 5차전 앞두고 대투수 손으로 V12 올리면 정말 좋겠다, 해낸다. 이거 설레발쳤다가 개박살 나니까 놀고 싶다 너 때문에 부정 탔다. 욕 겁나 먹었거든요. 자기들 정규 시즌 절대 이 팀으로 우승 못한다, 온갖 저주하고 나서 우승하니까 입싹 닦고 좀 저도 억울한데 원래 이 바닥이다 그런 거죠. 네. 2차전에서 잘 던졌잖아. 솔직히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1자책으로 마무리하면서 비록 그날도 위태롭긴 했어요. 잘 버티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근데 확실히 구위가 예전 같진 않았어. 클러치 순간마다 관록을 뽐내며 삼성 라이온즈의 강타선을 막아낸 양현종이었기 때문에 시리즈 대민을 마무리하는 5차전 때도 팀의 상징적인 존재 양현종 이름 석자가 승리 투수에 기록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영욱에게 하나, 그리고 루인 디아즈에게 연타석 홈런을 허용하면서 타이거즈의 대투수 씁쓸히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2017년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완봉승을, 또 5차전 잠실에서 마무리 투수로 팀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던 양현종과의 온도차를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팬들의 마음가짐이었겠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24시즌 지표 중에 이제 제일 불안한 거는 아무래도 홈런을 너무 많이 맞는다. 9이닝당 피홈런 개수가 1개가 넘어요. MLB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어학연수 시절을 제외하면 프로 데뷔 후에 2024 시즌 이전까지 양현종이 9이닝당 홈런 1개 이상을 허용한 시즌은 데뷔 시즌이었던 2007년 그리고 2018년 요 두 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 9이닝당 피홈런 개수가 무려 1.10까지 치솟았는데요. 포신 패스트볼이 이제 구속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압도적인 어떤 수직 모먼트의 힘과 또 좋은 제구력, 그리고 수준급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상대하는 양현종인데, 물론 24년 리그 전체적으로 역대급 타고 투자 시즌이었던 건 맞죠. 리그 전체 피홈런 개수가 급증하면서 투수들에게 이게 너무 가혹한 환경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컸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환경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지표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탈삼진 능력은 떨어지고 피홈런 개수는 늘어났어요. 투수가 수비에 도움 없이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동안은 좀 완만하게 하락했다면 24 시즌에는 좀 하락 수위가 좀 가파르다, 이런 게 걱정되는 거죠. 포신 패스트볼 직구 피안타율이 2할 9푼 4리로 9위 하락이 너무 도드라진 시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경쟁력 있는 포신 패스트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빠른 공의 이제 위력을 잃자 슬라이더의 위력 역시 반감되었죠. 다행인 거는 ABS 도입 후에 체인지업의 구종가치 하락이 리그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양현종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체인지업 구종가치가 23 시즌 6.4였는데 24 시즌 18.6으로 상승했고요. 그래서인지 좌투수이면서도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위기 때마다 양현종은 체인지업을 꺼내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그러나 빠른 공의 위력이 줄어든 나이 든 투수가 체인지업 하나만 믿고 마운드에 올라 선발 이닝을 소화하기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양현종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냐? 2025 시즌을 보면 양현종의 구위와 피홈런 문제가 단순히 리그 트렌드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알리는 시그널인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즌 시작은 괜찮았어요. 3월과 4월 그리고 5월까지 점진적으로 지표 하락은 있었지만 완만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죠. 이제 좀 힘들 때가 됐는데 싶던 5월 1일날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9이닝 2실점 6탈 3진으로 완투승을 이끌어내며 역시 양현종이구나, 괜한 걱정이었구나, 초인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5월 말 광주에서 다시 열린 KT전에서 6실점 패전을 기록한 후에 6월에 양현종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퍼져버렸죠. 그냥 마운드에서 버텼을 뿐 상대를 압도하는 무등산 호랑이다운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 MBC랑 쇼부 봐서 내년에 다시 무등산 광고를 좀 양현종이 찍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된다, 버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결국 6월 18일 LG전 이후 엔트리에서 말소되었고 7월 4일 삼성전에 복귀했지만 이때도 이제 5이닝 3실점 홈런을 2개나 허용했죠. 이런 세부 지표의 하락 원인을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우선 스태미너가 좀 많이 떨어졌다. 좋은 스타트를 보였지만 5월 이후에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나오고요. 탈삼진율 하락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속 감소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른 이제 피칭 디자인을 좀 변화를 줬고요.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지금 140km대 초반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포심 패스트볼의 구종 가치가 많이 저하가 됐죠. 부위가 약해지니까 플라이볼 비율이 좀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홈런이 증가했고 땅볼 비율이 23년에 56.1%로 그래도 절반 이상이 좀 땅볼로 갔는데 24년에 이제 50% 이하로 하락하면서 뜬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뜬공 대비 홈런 비율이 이제 15.9%. 이것도 이제 리그 최악이었고요. 대투수가 아니라 무등산 홈런 공장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아무리 스윙 모먼트가 좋다고 하나 포심의 구속 저하가 좀 임계치를 넘었고 타자들이 양현종을 상대로 이제 배럴히트나 하드히트를 만들기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팬 입장을 좀 제외하고 객관적이겠죠. 그럼에도 볼넷 비율이 이제 5.6%예요. 리그 전체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급 제구를 하고 있기에 아직 양현종을 또 퇴물 취급하는 거는 어물성설이죠. 여전히 수준급 투수입니다. 박세웅을 제외하면은 국내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해준 투수가 바로 대투수 양현종이었다. 기아 선발진이 24시즌 한 달에 한 명씩 로테이션에서 탈락된 걸 생각하면 양현종 없었다라면 우승은 꿈도 못 꿨죠. 그러나 이제 확실히 170이닝을 이상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던지는 게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 양현종의 좀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우선 땅볼 유도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뜬공이 나오면은 장타, 홈런이나 2루타, 3루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다행히 ABS 존이 24년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쪽의 공들이 스트라이크 콜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죠. 양현종은 뭐 투심이나 싱커,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빠른 공,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넌 구종으로 땅볼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커맨드를 낮게 가져가면서 로우존 공략을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체인지업을 잘 활용해낸다. 아무래도 빠른 공의 구위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먼저 보여주면서 상대 타자에게 속구 타이밍을 주지 않는 타이밍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영리한 볼 배합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뭐 양현종 혼자서만 잘한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 투수 코치, 배터리 코치랑 같이 또 포수들이랑 피칭 디자인을 짤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력 분석에 도움을 이제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좌타자 상대로 이제 피안타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완 투수는 보통 좌타자에게 강하고 우타자에게 약점을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인데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좀 심각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칭 디자인이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빠른 공과 슬라이더 위력을 잃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슬라이더 무브먼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한번 데이터적으로도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집을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똥꼬집을 부릴 나이는 이제 벌써 지났다. 조금은 편안하게 남은 커리어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요. 쉴 때 쉬고 또 팀이 꼭 필요할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팬들의 어떤 갸부심을 극대화해 주는 게 이게 또 레전드 투수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현종이 마운드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는 다른 기아의 투수들이 무너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결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의 18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7번, 그리고 대투수 양현종의 54번, 그의 희망대로 양현종은 은퇴와 함께 그가 달았던 54번 역시 타이거즈의 마지막 54번이 돼서 영원히 은퇴할 것인데, 그가 앞으로 좀 달성 가능한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통산 179승이거든요. 통산 200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탈삼진 부분은 지금 신기록 행진 중이죠. 양현종이 탈삼진을 잡을 때마다 이게 곧 KBO의 지금 역사가 되고 있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통산 2503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송진우의 지금 3000이닝에 지금 이어 통산 2위 기록이죠. 과연 얼마만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건강하게 새 시즌은 소화를 해야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른 무엇보다도 2009년, 2017년, 2024년 양현종과 함께한 기아 타이거즈의 3번의 우승 반지가 참 더 특별하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개인적으로 2개 정도 더 우승의 기억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길 바라고요. 건강하게 대투수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2025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